풍수에서 재물운을 가장 크게 올려주는 내용입니다. 현관, 주방, 안방 꼭 끝까지 들으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운이 쏟아지시기 바랍니다. 집의 현관은 아주 중요한 공간이며 우리 집에 들어오는 재물운을 처음으로 맞이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현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운과 재물이 현관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와 금전운을 퍼뜨릴 수도 있고, 잘못된 관리로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현관에 머물거나 최악의 경우 안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흘러들어 가족들의 기운을 빼앗아 건강한 운을 망치거나 재물을 탕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돈이 쌓이고 운이 들어오는 현관 풍수와 집안의 운을 막고 재물이 빠져나가게 만드는 최악의 현관 풍수에 대해 알게 되실 겁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함께 흐르는 길목과 같은 중요한 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돈 되는 풍수 및 운세 이야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현관은 밝은가요? 형광등이 나갔음에도 괜찮다는 이유로 그대로 두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현관은 가장 먼저 재물운을 마주하는 곳입니다. 밝은 얼굴로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것과 어둡고 칙칙한 얼굴로 마주하는 것,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밝고 맑은 곳에 좋은 기운이 있는 것입니다. 어둡고 칙칙한 곳에 좋은 기운은 머무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좋지 못한 기운들이 현관에 쌓이게 되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혹시나 지금 조명이 망가졌거나 등이 나갔다면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바로 새 조명으로 교체해주세요. 풍수에서 조명은 그 어떤 소품보다 우선합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양의 기운이 가득한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은 소금을 만드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닷물을 모아 뜨거운 태양빛을 지어 남겨진 양의 결정체가 바로 소금입니다. 그렇기에 음습한 음의 기운이나 탁한 기운이 있는 곳에 소금을 두게 되면 강한 양의 기운으로 음의 기운을 누르는 효과와 더불어 현관에 두실 경우 금전운을 불러오며 나쁜 기운도 함께 없애는 효과가 있는데요. 과거 무속신앙에서는 소금이 귀신을 쫓는 역할을 한다고 봤으며 외출했다 들어올 때 함께 오는 잡귀가 소금 냄새를 맡으면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풍수에서 또한 외출을 집으로 들어올 때 외부에 좋지 못한 기운과 함께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소금이 그 좋지 않은 기운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현관에 소금 항아리를 두실 때 크기는 상관이 없으며 다만 소금 항아리를 담는 항아리의 경우 밝은 색상일수록 좋습니다. 위치는 특별히 정해진 곳은 없고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좀 찝찝하다거나 음습하다 느껴지시는 곳에 두면 좋습니다.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순수한 소금이라면 매번 갈아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순수한 소금은 스스로 썩지 않고 소금에 절일 경우 함께하는 것 또한 썩지 않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재물도 작은 소금 항아리가 있다면 썩지 않고 오래도록 잘 유지하게 도울 것입니다. 돈을 부르는 현관 풍수 세 번째, 풍경. 사찰이나 기운이 좋은 공간에 가셨을 때 맑은 소리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풍경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풍경은 그 맑은 소리가 정체되어 있는 탁한 기운을 맑게 해주고 나쁜 기운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풍경을 놓으실 때는 탁한 소리의 풍경은 오히려 달지 않는 게 좋으며 되도록 맑은 소리가 나는 풍경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현관에 두실 때 그 크기는 중요하지 않으니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다면 꼭 구매하셔서 여러분이 들어오고 나갈 때 현관의 탁한 기운을 맑게 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과 거울, 과거 대감집이나 기운이 좋은 집들의 대문에는 나무와 향기 가득한 꽃을 두어 재물운이 집에 머물도록 했는데요. 마당이 없는 집이시라면 문을 열고 들어와 보이는 곳에 꽃 그림이나 액자를 드셔도 재물운에 매우 좋습니다. 이때 꽃은 노란색과 붉은색 꽃이 좋으며 선인장과 같이 잎이 뾰족한 식물은 다툼의 기운이 있기에 두시지 않는 걸 권해드립니다. 또한 식물을 놓는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요. 꽃은 싫은데라는 분이 있으시면 물과 관련된 그림이어도 괜찮습니다. 단 이때 고여있지 않은 그림이 좋은데요. 물은 돈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고여있는 물을 썩기 마련이기에 잘 흐르는 물의 그림으로 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거울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과 같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전면에 두지 않는 게 좋은데요. 만약 이미 거울이 있으시다면 거울 앞에 관엽식물을 두시면 기운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전면과 달리 측면에 거울을 두시게 될 경우 건강운이 좋아지기에 두시면 좋은데요. 현관에 좋은 것들을 이것저것 놓으시다 보면 현관이 정돈되지 못해 정신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수의 기분은 비움과 청결입니다. 특히나 현관의 경우 그 어떤 공간보다 깨끗해야 하는데요. 지저분한 현관은 재물운을 떠나 오히려 안 좋은 기운으로 가득 찰 수도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현관 풍수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우리 집에 해당하는 게 있다면 수리하시거나 수정하셔서 굳이 안 좋은 기운을 집에 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풍수에서 녹은 도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문에 녹이 슬고 삐걱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가문이 망할 것이다라고 바라봤습니다. 이는 현대 풍수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라봅니다. 그렇기에 현관문을 열고 닫을 때 삐걱 소리가 나는지 신발장은 어떤지 보고 쓰레기도 현관에 두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리되지 못하고 널브러져 있는 신발들은 현관의 기운을 어지럽혀 좋지 못한 기운을 머물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재물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집에 방문하고 싶으신가요? 현관은 재물운이 처음으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공간입니다. 귀한 손님이 왔는데 내 신발 놓을 공간조차 없이 지저분하다면 그 집에는 재물운 또한 들어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신발에 흙이나 물이 묻어 있다면 깨끗하게 털어 보관해 주셔야 하며, 신발은 주로 신는 것 한 개를 빼고는 신발장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가족 구성원이 많다면 한 명당 한 개의 신발을 두는 게 좋습니다. 신발장에 신발을 넣을 때 역시 중간중간 신발장 환기를 지켜 냄새가 고여있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으며, 신발장에 습기 제거제, 냄새 제거제 등을 두어 습하지 않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풍수에서 습한 것은 좋지 않은 기운으로 바라보기에 현관에 머물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풍수에서 좋은 기운은 정갈하고 깨끗한 곳에 머물고 나쁜 기운은 지저분한 곳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풍수에서는 주방의 상태를 보면 그 집의 금전운을 안다고 할 정도로 주방을 재물운과 건강운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공간인데요. 하지만 주방은 음의 기운이 매우 강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물건을 놓는지에 따라 주방이 가진 음의 기운을 누르고 조화를 이루어 재물운을 높여줄 수도 있고 재물운을 막아 돈줄을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주방에 놓게 되면 재물운을 높여주는 물건 3가지와 재물운을 끊어버리기에 놓지 말아야 할 물건 3가지에 대해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재물운을 더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방에는 몇 개의 칼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어떻게 보관하고 있으신가요? 풍수에서 칼은 차갑고 날카로우며 음의 기운이 많은 물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칼과 같이 뾰족한 것은 충돌을 의미하며 흉한 기운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칼을 주로 사용하는 주방 역시 음기가 강한 공간으로 둘이 함께 있게 되면 금전운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방의 경우 칼은 필수적이며 용도에 맞는 칼을 쓰게 된다면 3개 이상의 칼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칼은 그 기운이 날카롭고 살기가 있기에 소중히 보관해야 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싱크대에 붙어있는 칼 보관함이 있는데요. 하지만 매번 꺼내 쓰기가 불편하다면 조리 공간에 두시되 칼꽂이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하실 점은 칼날 부분이 보이지 않는 탈꽂이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칼꽂이에 칼을 넣을 때는 물기를 완전히 말리신 후에 넣어야 합니다. 풍수에서 녹은 곧 독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칼에 녹이 슬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속신앙에서 또한 녹슨 칼은 귀신을 부른다고 하니 만약 차례에 녹이 슬었다면 바로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인테리어로 자석같이 칼을 벽에 붙여두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풍수상으로는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물운을 생각하신다면 칼은 드러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풍수에서 쌀은 재물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쌀이 화폐 그 자체로도 쓰였으며 쌀을 화폐로 바라본다면 쌀독은 금고와 같습니다. 그렇게 재물을 금고에 넣어 잘 보관해야 하는데요. 이때 가장 좋은 쌀통은 같은 토의 기운을 가진 항아리입니다. 하지만 쌀통으로 항아리를 놓기 어려우신 분들은 일반 쌀통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쌀통은 재물운을 담당하는 금고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풍수에서 귀한 것은 가두고 숨겨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두시는 게 좋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방은 음기가 강한 곳입니다. 반대로 꿀은 양기가 강한 식품으로 주방에 꿀을 놓게 되면 음의 기운이 중화되게 되는데요. 이는 금전운을 올려주는 역할과 함께 애군 또한 사라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집에 놓으실 꿀을 고르실 때는 어둡고 칙칙한 색상의 꿀보다는 밝은 황금색 빛이 나는 꿀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꿀을 담는 용기는 황금빛, 내용물이 밖에서 보이는 게 더 좋습니다. 꿀의 양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주방에는 방금 말씀드린 금전운을 살려줄 물건과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물건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물건의 경우 놓게 되면 큰 해를 끼칠 수도 있기에 끝까지 들으신 후 혹시나 있다면 바로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좋지 못한 기운을 두어 운을 깎아먹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주방에 놓아서는 안 되는 물건은 약과 약봉지입니다. 식후 먹어야 되는 약이나 물가 드셔야 되는 약의 경우 식탁에 올려놓고 보관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주방의 경우 몸에 들어가는 음식, 즉 몸 안에 기운을 넣는 곳입니다. 하지만 약의 경우 치유의 목적으로 서로의 기운이 다르기에 식탁 위에는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에 약의 경우 약통에 넣어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게 좋으며, 수납함이 있으시다면 수납함에 넣어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한 주방의 재물운과 건강운은 외부의 기운과 섞이지 않는 게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냉장고에 붙어있는 전단지와 스티커 등이 있습니다. 외부에 좋지 못한 기운을 붙여놓는 것이기에 냉장고에 붙이시지 마시고 깨끗이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휴지통은 버려진 기운이 모여있는 곳으로 매우 좋지 않은 기운으로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있는 곳엔 더러운 기운이 모여 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나 주방의 경우 음기가 많은 공간이기에 휴지통은 놓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나 기타 이유로 꼭 휴지통을 사용하셔야 하신다면 뚜껑이 있는 작은 휴지통을 추천드립니다. 휴지통의 뚜껑이 휴지통 안에 더러운 균이 밖으로 나가는 걸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쓰레기와 같이 버려진 기운이 오래 머물지 않도록 작은 유지통을 구매하셔서 자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풍수에서 휴지통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휴지통을 놓는 위치에 따라 그 집안의 기운을 안 좋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재물운을 올려줄 물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바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침실은 밝으신가요? 대부분 밝은 게 좋다고 생각하시고 천장 등을 환하게 유지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재물운을 생각된다면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풍수에서 재물은 음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재물은 어두운 곳에서 만들어지며 어두운 곳에 숨기를 좋아합니다. 만약 너무 밝다면 여기저기서 자신을 바라보기에 돈은 모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안방에 재물운을 올리시려면 너무 밝지 않은 정도의 밝기를 유지하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천장 조명은 너무 밝습니다. 그렇기에 천장 조명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스탠드 조명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조명은 너무 화려하지 않은 걸 구매하시는 게 좋은데요. 안방에는 은은한 조명이 좋습니다. 안방이 너무 밝으면 재물은 모이지 않습니다. 침대의 경우 집의 주인의 기운을 보충하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 기운에 의해 가운이 결정되는 것이기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애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침대 프레임에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어 그 위에 여러 소품을 두는 건데요. 이는 주인의 머리 위에서 소품이 누르는 현상으로 매우 좋지 않습니다. 자는 동안 기운이 분산되고 누르는 기운에 빨리게 됩니다. 머리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같은 이유로 머리 위에 액자를 다시는 것 또한 기운에 좋지 않기에 머리 위쪽으로는 그 어떤 것도 두지 않길 바랍니다. 만약 핸드폰이나 기타 물건들을 둘 자리가 필요하시다면 침대 옆에 협탁을 두어 핸드폰을 두시기 바랍니다. 침대 아래를 꼭 깨끗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침대 아래에 먼지가 쌓이고 쓰레기가 있다면 버려진 기운 위에서 잔다는 것입니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청결과 정돈입니다. 특히나 안방의 경우 지저분한 기운이 모여 있게 되면 그 집의 주인에게까지 그 지저분한 기운이 묻어가는 일마다 꼬이고 지저분해지며 좋지 못한 사람이 꼬이게 됩니다. 잠을 잔다는 건 기운을 회복하는 중이며 가장 경계가 풀어진 상태입니다. 만약 순환이 되지 않고 기운이 머물러 있게 되면 사람에게 들러붙게 됩니다. 안방의 경우 기본적으로 음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최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환기를 시켜 좋은 기운으로 순환시키시기 바랍니다. 풍수에 있어 좋은 걸 두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안 좋은 걸 곁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풍수적 관점에서 침실의 못질은 집안의 풍요와 재물운의 대못을 막아 기운을 죽여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진을 거실 때는 자는 곳 기준 측면에 두는 게 좋습니다. 거울은 나의 좋은 기운은 흡수하여 빼앗고 나쁜 기운은 반사시키기에 거울을 놓는 위치가 매우 중요한데요. 안방에 거울이 있을 자리는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치워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침실에서 기운을 회복하는 생명은 주인이어야 합니다. 식물을 키우게 될 경우 식물 또한 생명이기에 그 기운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즉 내가 자면서 받아야 할 기운이 식물에게 빨려가는 형상이 되는 겁니다. 늘 피곤하고 하는 일이 평탄치 않기에 재물운에도 좋지 않습니다. 자는 곳 근처에 식물은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휴지통은 그 기운 자체가 버려진 기운으로 가장 순수해야 하는 안방과는 상극의 물건입니다. 그렇기에 안방에 두어버려진 기운이 머물게 하면 안 되는데요. 그래도 꼭 두어야 한다면 뚜껑이 있는 작은 휴지통을 사용하시되 되도록 자주 비워서 안에 더러움이 머물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청결함입니다. 소품이 많다면 다 정리하고 침대에 입었던 옷을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가구만 배치하시고 최대한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재물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풍수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